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메라와 PSR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카메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 화면을 돌리는 걸 말하고요. PSR은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우선 카메라, 가장 기본적으로 3D 작업을 위해 화면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좀 편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하나 두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상단에 있는 이 큐브를 클릭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상단에 좀 아래 보시면은 디폴트 카메라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카메라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오브젝트가 위치 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얹은 상태로 카메라를 돌려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버튼들은 작업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냥 이 버튼들을 잡고서 좌우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화면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에 가서 조절하고 다시 마우스를 가져와서 작업하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람들마다 사용한 단축키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 화면을 움직였던 단축키들은 숫자 1, 2, 3입니다. 지난 3강에서 단축키를 점선면 단축키로 전환하면서 삭제를 했던 그런 단축키들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Alt를 활용한 작업이 훨씬 편한 상황이라 1, 2, 3을 쓸 필요가 없으니 점선면으로 전환한 거였습니다. 점선면을 제외하고 1, 2, 3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원래 단축키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라는 얘기예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겠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운데를 누르고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움직이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화면을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일 경우에는 화면 회전, 가운데일 경우에는 평면적인 이동, 오른쪽 버튼일 경우에는 앞뒤로 줌인, 줌아웃인데 줌인, 줌아웃의 경우는 좌우와 위아래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좌우 공간이 더 넓으니까 좌우로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 전환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카메라 시점에 관해 살펴볼 건데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창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근데 지금 큐브로는 사각형밖에 안 보이니 다른 오브젝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큐브를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했고요. 여기 큐브 아이콘이 있죠.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창이 열리게 됩니다. 피규어가 네 번째 줄에 있고요.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시점에 생김새가 다르죠? 이렇게 시점을 다르게 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3D 공간은 입체적으로 화면을 돌려가며 작업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앞뒤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위아래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시점을 전환하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게 되니까요. 이 시점 활용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단축키로 F1부터 시작해서 F2, F3, F4 이렇게 전환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화면을 한쪽은 고정해 둔 상태에서 탑뷰 같은 곳에서 다른 시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작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카메라스라는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클릭하면 되는데 F1을 눌렀을 때는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마음에 드는 작업 구도 이렇게 세팅해 둘 수가 있는 거고 F2에서는 자유롭게 작업을 이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자유롭게 작업을 이어가고 왼쪽은 계속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세팅을 카메라 오브젝트를 적용해서
하는 세팅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카메라 그림이 여기 있어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고 카메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카메라 중앙을 딱 맞춰 볼게요. 지금 맞추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보니 녹색이 이렇게 뭔가 카메라 그림이 벗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카메라에 들어간 다음에 이 시점을 조정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네모칸 조그맣게 있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카메라의 시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조준하고 화면 각도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도를 맞췄는데 실수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리깅 태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텍션 요거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고정시키는 기능이에요. 자, 카메라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아까 작은 이 네모칸을 클릭해서 빠져나온 거고요. 이렇게 클릭, 다시 들어가는 것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빠져나와서는 자유롭게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고 다시 원하는 시점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게 아까 적용했던 탑뷰나 다른 뷰에서 퍼스펙티브 뷰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겠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가 투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명하게 보이는 오브젝트의 경우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꿔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옵션, 아까 전에 카메라 옆에 있는 옵션이죠. 여기에 거라드 쉐이딩부터 라인스까지 위에 칸이 있고 아래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 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위에 칸부터 쭉 살펴볼 텐데 거라드 쉐이딩, 라인스. 자, 일단 기본 세팅은 거라드 쉐이딩일 거고요. 거라드 쉐이딩 라인스는 폴리곤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곤 구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면을 다뤄야 될지 좀 감을 잡아가면서 작업할 수 있겠죠. 퀵 쉐이딩, 그림자를 없앤 상태에서 보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퀵 쉐이딩 라인즈, 폴리곤 보는 거, 아예 입체감이 아예 없는 상태죠. 컬러만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스탄트 쉐이딩 라인스는 컬러 확인하는 상태에서 폴리곤 구조까지 보는 거, 이런 폴리곤 구조를 와이어프레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히든 라인, 이거는 컬러까지도 보지 않는 겁니다. 라인스는 이제 투명하게 뒤쪽까지 다 비춰지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설정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라우드 쉐이딩 라인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 세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내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단축키도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가보시면 NA, NB, NC, ND 이렇게 있죠. 여기 물결이 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먼저 단축키를 누르고 그 다음 걸 누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 눌렀을 때 창이 열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N, A, N, C, N, D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N, E, N, A, N, B는 손에 익으면은 좋겠죠. 작업을 바로바로 NB 눌러가지고 전환할 수 있게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다가 다시 F1 눌러서 원래 작업 화면으로 돌아오고 다시 F2 눌러서 작업하고 F1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시점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게 귀찮은 상황은 이 시점 전환이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뷰를 나누는 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인지멘트에서 뭐 이렇게 뷰를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작업하고 여기서는 계속 원래 상태를 보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판넬 기능까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가장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세팅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둬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멀리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작업하는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멀어져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단축키를 세 가지 중 하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O, S, H입니다. 각각은 다른 용도의 단축키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알아도 OSH를 눌렀을 때 원래 시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O 같은 경우는 선택된 오브젝트를 화면 중앙에 맞춰주는 거고요. S는 선택된 선택된 폴리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S를 눌렀을 때 화면을 딱 여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H는 전체 프로젝트를 한 화면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화면을 벗어났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축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PSR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PSR은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이라는 뜻으로 오브젝트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인터페이스들을 살펴보면서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여기 Move, Rotate, Scale 이 세 가지가 이동과 회전 그리고 크기 조절에 관련된 옵션이었죠. 단축키는 여기 아래에 적혀있는 쇼컷 E 보면 되겠습니다. R, T 각각 단축키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누르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E부터 누르고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오브젝트 모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축키 설정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1 옆에 있는 물결 단축키였습니다. 따옴표 모양이기도 하죠. 네, 이 설정을 해야지만 축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뭔가 다른 옵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델 모드 누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살표가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각각의 축은 X축, Y축, Z축을 의미합니다. 이 색은 3D 프로그램은 다 통일되어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뭔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가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축이고요. 이 축을 잡고 움직였을 때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Y축, Z축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고요. 축을 한쪽 축으로 잡고 이동할 경우에는 똑바로 그 해당 축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축을 맞춰주는 게 3D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축 맞춰서 이동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냥 이동할 경우에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랜덤한 위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랜덤한 위치로 놔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습이니까 축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삼각형 모양도 있어요. 이거는 두 개의 축을 한 번에 잡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축을 잡고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어딘가 화면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 위에 있는 단축키들이 이 고정에 관련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한쪽 축을 안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Y를 락을 걸고 나머지 축은 활성화되어 있으니 그냥 빈 곳에서 움직여줘도 돼요. 이때는 빈 곳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면 Y축은 고정이 되어 있고 X랑 Z축으로 움직이니까 좀 바닥 맞춰서 이동한다거나 이럴 때 편리하겠죠. 이런 축 관련된 락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이라는 기능입니다. 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을 잡고서 이동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빨간 축은 이렇게, 녹색 축은 이렇게, 파란 축은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바깥에서 드래그 하는 것과 이 안쪽에서 드래그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바깥쪽 드래그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판에서 돌려주듯 이렇게 평면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어떤 축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하얀 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할 때는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스케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T죠. 자, 여기서 각 축을 잡고서 움직이면은 축이 바뀌어야 되는데 축이 바뀌지 않죠. 이 스케일의 경우는 특수하게 에디터블 해야지만 각 축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에디터블은 현재 상태를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연습 단계니 일단 그냥 따라하고 연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고요. 여기 왼쪽 제일 상단에 있는 Make Editable이라는 단축키입니다. 클릭하고 여기 축을 잡고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에디터블 했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점이 뭔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주황점이 있었는데 주황점으로 잡고 크기 조절을 해도 돼요. 하지만 일단은 에디터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을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축을 잡고 한 번에 조절하는 기능도 있으니 이렇게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축 조절이 끝났으면 이번엔 전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크기 조절은 빈 곳에서 모든 축이 활성화된 상태로 드래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빈 곳에서 드래그를 하면 돼요. 전체 크기가 한 번에 3개의 축이 한 번에 활성화되고 있죠. 이렇게. 자, 모양을 좀 변형해 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모양 변형하고 전체 크기 조절. 다시 모양을 또 변형해 볼게요. 각 축을 잡고 모양 변형시키고 전체 크기 조절, 빈 곳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각 축과 각 위치 등 이동과 회전, 크기 조절 이런 옵션은 어디에 표시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작업화면 아래 오른쪽에 포지션 사이즈, 로테이션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코디네이트라고 베이직과 이 다음 거 코디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넘어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000입니다. 기본 위치인 거죠. 이동을 할 때는 다시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면 이동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로 아래쪽을 봐도 표시가 되고 있죠. 오브젝트의 코디네이트에도 똑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터블 했을 때 크기를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코디네이트에 있는 옵션들도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0 이렇게 해서 각도도 0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여기 스케일은 여기선 1이에요. 사이즈는 여기서 사이즈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스케일은 여기 있는 거는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얼마나 어떤 비율로 조절을 할지에 관련된 옵션이에요.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할 때 또는 크기를 뭔가 비율만 늘리고 싶을 때 조절하는 기능이라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사이즈고요.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대로 적용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도 그렇고요. 로테이션도 어플라이 누르면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마우스로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 여기 입력하는 경우 뭔가 되게 많아 보여서 복잡해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우스로 작업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정확히 어딘가에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될 때, 수치를 정확히 맞춰야 될 때는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출 때 쓰지만 여기 있는 거는 왼쪽에 이런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는 키프레임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도 요거는 애니메이션일 때 좀 많이 사용하겠죠. 여기 있는 거는 수치를 맞춰주는 그런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R,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그리고 코디네이트라는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